관악구 주변을 보십시오. 일자리가 많은 강남도 있고, 금융의 허브 여의도도 끼고 있고, 그리고 구로 디밸리도 있고, 이렇게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의 지역으로서 향후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105기 F조 이종천입니다. 저희 조는 앞으로 유명해질 관악구 봉천동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현재 유명한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유명해질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명해질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석이었죠. 관악구 봉천동은 아까 대치동처럼 평당 1억을 호가하는 그런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성비가 좋은 곳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을 보면 서울을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으로 체계를 세웠는데요. 여기 봉천동이 12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천동을 좀 알아볼 텐데요. 브리핑 순서는 관악구 봉천동을 소개를 하고 교통망, 개발 호재, 상권 분석, 학군, 아파트 탑10 단지 소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봉천동을 유명하게 만들 재개발 구역을 4개 구역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일반 현황입니다. 인구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4.9%고 인구는 55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5.5%입니다. 평균 이상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서울시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측에 서초구가 있고 좌측에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있고 북쪽에 동작구가 있고 남쪽에 이제 관악산 너머로 과천시와 안양시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역 선정을 하실 텐데 첫 번째로 고려할 요소가 뭘까요? 그렇죠. 일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관악구 주변을 보십시오. 일자리가 많은 강남도 있고 금융의 허브 여의도도 끼고 있고 그리고 구로 디밸리도 있고 이렇게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의 지역으로서 향후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봉천동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행정동으로 중앙동, 은천동, 성현동, 청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 남부 지역의 광역 연계 거점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날 이쪽 사당역 쪽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그리고 이쪽 신림 고시촌 등으로 20, 30대 1인 인구 등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빌라 등 노후된 주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향후 재개발 등 체계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형을 보면 2호선 이 남부 순환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측 숭실대 쪽 보면 언덕백이지 않습니까? 그 구릉지죠. 그래서 향후 그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그래서 현재는 좀 열악한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약간 좀 쌉니다. 그래서 이제 2030 서울 그 계획을 보면 봉천동 4대 목표 및 11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간선도로이고 두 번째로는 경전철 서부선, 셋째로는 재개발, 네 번째로는 지역 활성화를 이제 목표로 해서 11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일대를 행정, 업무, 상업 기능을 육성을 하고 봉천역 및 남부 순환로 일대를 교육 및 업무 기능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경전철 서부선 계획으로 교통 및 생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노후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지 특성별 정비 방안을 통한 계획 관리를 하고, 현재 봉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현대시장 등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봉천시장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을 하고 활성화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봉천동을 바꿀 교통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이 세전력, 은평구 세전력에서 서울대 이 정문까지 총 12.23km고요. 2028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봉천동에서는 여기 서울대 입구역과 그다음에 현대시장역 그리고 은천 상거리역이 신설 예정이고 봉천동 2만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세대와 재개발 구역을 역세권으로 변신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특히 기존에 횡으로 뻗어 있는 2호선과 7호선을 이제 종으로 환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환승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서울대 입구역과 이 신촌역에서 2호선과 환승을 하고 여기 노량진역에서 1호선과 환승을 하고 여의도 색강역에서 9호선과 환승을 하고 그리고 세전역에서 6호선과 환승을 합니다. 다음은 신림선입니다. 신림선은 이 여의도 색강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이 서부선과 연결된 노선인데요. 현재 지금 소요 시간이 40분을 한 16분 정도로 단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정거장은 총 11곳이며 2017년에 착공을 해서 올 5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신림선은 앞으로 곧 완성이 될 신림 1구역을 초역세권으로 변신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선이고요. 그 환승역을 살펴보면 신림역에서 2호선과 환승을 하고 보람역에서 7호선과 환승을 하고 색강역에서 9호선과 환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난곡선입니다. 난곡선은 신림선 보람의 공원역에서 난양동 쪽으로 나 있는 지선입니다.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서남권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는 유로도로입니다. 1단계가 2002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완성이 되었고요. 2단계가 이 양재 IC 쪽 매원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서 이 수서 IC까지 연결되어서 완성이 되었죠. 특히 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수원 광명 고속도로와도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제 신림 봉천 터널입니다. 방금 살펴본 강남 순환도로의 관악 IC와 연결이 돼서 이 신림 뉴타운을 지나서 난곡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총 5.6km의 터널인데요. 이쪽이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이죠. 그래서 상습 정체 구간인 이쪽 구로 쪽 이 디밸리에서 관악구 쪽으로 진입을 개선해 주는 그런 터널인데요. 그 터널 위쪽을 청년주택 및 공원 쪽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이 현재 열악한 주거 지역이 개선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제 서리풀 터널과 정보사 부지 개발 호재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서초구 옛 정보사 부지가 2019년도에 1조 원 이상으로 매각되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면적은 30만 평 정도로 축구장 13개 정도 큰 부지입니다. 군 부대인 이 정보사 부지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서초구와 방배동을 분리시켜서 지역 발전을 방해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정보사가 안양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곳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쪽 사당동 쪽과 그다음에 이수 봉천동 쪽에 봉천동 쪽에서 10분대로 강남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서 교통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사 부지가 미래형 친환경 복합 업무단지로 2025년까지 개발될 계획인데요. 그렇게 개발이 되면 이 고소득 연구원 1만 명 이상이 고용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서초구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밀림 효과에 의해서 가성비가 좋은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단지의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상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인데요. 서부선 완성 시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요. 여기를 가보면 스타벅스가 3개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권이 이제 좋다는 거고요. 이 남부 순환로와 관악로를 중심으로 이쪽이죠.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악로를 따라서 이 상도동 쪽으로 가면 숭실대가 있고 그 위쪽 흑석동에는 중앙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서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이쪽 그 샤롯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상권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매매도 굉장히 유망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신림역 상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림선이 완성되면 여기 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인데요. 신림역은 원조 순대타운으로 유명한 곳이죠. 인접해서 이쪽이 도림천 생태하천을 이제 복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이 좀 주거 환경이 쾌적화 될 그러한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남권의 신성장 산업인 가산, 대림, 지벨리 지역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평당 가격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학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봉천역과 서울대 입구역 그 위쪽에 2만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구역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10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관악구 아파트 탑10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이는 관악 드림 동화와 여기 7번에 보이는 관악 드림 삼성이 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500세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벽산 블루민이 2,100세대고 관악 풀리조가 2,064세대, 그 다음에 두산이 2,002세대, 그 다음에 관악 현대가 1,729세대, 그 다음에 봉천 우성이 1,597세대. 여기 이제 9번에 나와 있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가 1차, 2차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 2020년 4월에 이제 2차가 입주를 해서 현재 관악구에서 제일 신축 단지이고 지금 대장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 가격인데요. 이쪽 우측에 있는 여기 서초구와 강남구가 평당 7,700이 넘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봉작구가 평당 4,297만 원으로 한 15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산구와 여기 이제 과천시가 한 6천 정도를 계산하면 한 20억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접해 있는 지금 관악구는 평당 3,213만 원으로 평당 11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분석할 때 전세가는 아파트 가격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갭이 높을 때 실수요자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수요 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갭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서울시 평균은 매매가가 11억 5천이고 전세가가 6억 3천인데 그래서 한 55%가 약간 안 됩니다. 전세가율이요. 그런데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현재 6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갭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단지별 면적별 시세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제일 큰 세대죠. 3,500세대로 재개발 1호 지역입니다. 411 구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관악 드림타운입니다. 이게 이제 관악 드림타운이 84 기준으로 현재 11억 4천에 전세가 6억 9천이고요. 벽산 블루민이 지금 10억 5천에 6억 5천이죠. 그리고 프루지오가 11억 3천에 6억 7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아파트가 84 기준으로 12억 4천에 7억 7천인데요. 이 두산 아파트가 2000년 이제 12월 입주로 제일 입주는 빠른데 가격이 좀 1억 정도가 비싼 이유는 이 봉천역 초역세권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재개발 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림 1구역인데요. 총 4,2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로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이고 GS 컨소시엄으로 시공사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계획이 적용돼서 재개발 구역에서 가장 큰 리스크인 사업 속도가 향상될 계획이고 오세훈 시장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지천 르네상스 개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림천을 복원을 해서 신림 뉴타운 사이로 하천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신림 뉴타운이 이제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서울대 쪽이고, 이쪽이 이제 신림 뉴타운 쪽인데요. 신림 뉴타운 입구에, 여기 서울대 벤처타운역이라고 해가지고 초역세권으로 역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신림 1구역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화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림선은 2002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뚜껑이 56제곱미터가 6.5억에 나와 있는데요. 이 뚜껑은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뚜껑은 이제 무허가 이제 건물로서 이제 그 권리가가 거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신림 1구역에 이 프리미엄이 6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대지가 8.5억이고 이제 도로 부지가 이제 8억짜리인데요. 이 매물 역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찾는 그런 매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112제곱미터가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1+1 매물입니다. 현재 인근에 지금 인접해 있는 그 가장 신축 단지인 이편한세상 서울대 입구가 5구가 12억 5천이고 8사가 15억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감안했을 때 이 1+1 매물이 투자 효과가 있는 매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신림 1구역을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구역이 굉장히 아직은 좀 저렴하면서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림 1, 2, 3구역이 완성이 되면 6,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이제 서울대 쪽이 향후에 연구단지 등이 들어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이제 정문 쪽으로 서부선과 그 신림선이 이제 만나는 이 경전철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권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봉천 412, 413, 14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제 관악로를 따라서 상도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좌측에 412, 413 구역이 있고 우측에 봉천 14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아까 저희들이 살펴본 관악구 탑10 아파트들이 소재해 있는데요. 여기 봉천 두산, 봉천 벽산 블루밍, 그다음에 관악 드림, 그다음에 성현 동화, 봉천 현대, 봉천 푸르지오, 그다음에 여기 관악 우성. 이렇게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형을 보면 이렇게 좀 상당히 언덕이고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래쪽이 2호선이고 이쪽 위쪽이 7호선인데요. 이 걸어서 이 역도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선 경전철을 보면 여기 이제 서울대 입구 여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강남 고려병원 쪽에 은천 삼거리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현대시장 쪽에 또 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서부선이 이 역세권으로 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역세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의도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서부선이 이 봉천동 재개발 구역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봉천역 주변을 보면 공공 재개발 3개 단지가 있는데요. 작년 이사 조치 때 여기 봉천 13구역이 공공 재개발 1호로 선정이 됐죠. 그때 역준저에서 역세권 개발로 선정이 돼가지고 용적률 500%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460가구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3080이죠. 그래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로 봉천동 동측과 서측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 구역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상당히 이제 주거지가 개선될 그런 예정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재개발은 이제 현금 청산 문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좀 이제 부정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살펴본 그 재개발 구역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재개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봉천 412 구역은
면적이 18,000평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997세대인데요. 현재 그 단계는 2주 철거가 끝나고 이제 공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공사는 현대 힐스테이츠인데요. 2017년 10월 26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즉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관리 처분 난 이후에도 이제 입주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이제 그런 훌륭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정전주택에 이처럼 412 구역처럼 입주 그 이제 관리 처분된 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리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 거래 형태를 보면 이제 정전주택에서 이제 신규 주택을 1년 후에 이제 취득을 하고 또 1년 안에 정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신규 주택으로 이제 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상급지로 이렇게 갈아타는 효과는 있는데 양도 차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봉천 412 구역처럼 정전주택에 관리 처분한 입주권을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구입을 하면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 기한이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을 3년을 이제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3년 후에도 이게 이 입주권이 준공이 안 될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준공 후 2년까지 정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5년 이상의 양도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또 완전 더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양도 차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이 입주권 일시적 2주택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천 413 구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은 24,000평으로 412 구역에 비해서 좀 큰데 조합원 수는 493명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구역은 사업성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 구역도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이제 그러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 바로 인접해서 북쪽에 위치한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인근에 공원을 설립한다는 설계 변경을 해서 곧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을 때 입주권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신규 주택을 이제 대체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붙여서 양도세 비과세를 만드는 패턴인데요. 아까 416 구역에서 살펴본 정전주택 플러스 이제 관리 처분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관리 처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봉천 416 같은 경우는 입주권 초기 입주권을 구입을 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대체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 입주권이 이제 준공이 되면 준공 후 2년 이내까지 정전주택을 처분을 해서 이제 비과세 효과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도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사업 인가에서 1년 후에 관리 처분이 나고 그다음에 또 1년 뭐 이제 2주 하는데 또 한 1년 걸리고 공사를 하는데 3년 그리고 또 준공 나서 2년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양도 차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도 23군데가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제 올해도 이제 앞으로 4년간 100군데 이상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좀 재개발 예정 구역에 좀 싼 빌라들을 구입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나면 조금 좋은 그 대체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이걸 이제 7년 동안 잘 관리를 해서 양도 차익을 이제 실현을 시켜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입주권 뭐 잔금을 친다든지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주택 마련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재
뭐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또 그 자녀들 주택 마련이 굉장히 큰 숙제잖아요.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입주권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해서, 이런 양도 차익을 이제 전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천 14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면적은 22,000평인데요. 건립 세대수가 1,728세대로 이 세 구역 중에서 규모는 제일 이제 큰 구역입니다. 여기 제가 상가주택을 하나를 제가 매물로 올렸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또 요지경이지 않습니까? 유정자들이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헬리콥터를 막 뿌리죠.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자산 가치가 지금 굉장히 펌프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진 측과 못 가진 측이 굉장히 이제 부가 더욱더 이제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 50평 이하의 이런 상가주택 같은 이제 꼬마 빌딩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래 형태를 보면, 상가주택이 이제 1층, 2층이 상가고 3, 4층이 이제 주택인 경우에 3, 4층 주택을 이제 매도자들은 이제 비과세로 매도를 하고, 이제 또 이제 매수하는 측에서는 계약 후 특약을 넣어서 이 이제 주택을 또 이제 근린 시설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취득세 중과 없이 또 매입을 하죠. 이렇게 서로 이제 윈을 하는 이제 거래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신림 일부에서 살펴본 1+1 단독주택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두 채를 받아서 이제 좋긴 한데 양도세 세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상가주택 이제 1+1 매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뭐 상가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 상가주택 매물을 찾는 분들이 또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매물을 한번 올렸습니다. 상당히 길게 왔는데요. 이제 유명해질 봉천동으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강남, 여의도 등 서울 핵심 3도심과 인접한 직주 근접 지역으로서 향후 최고 주거지로 발돋움할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기존 산동네, 달동네를 탈피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천지개벽 중인 지역입니다. 기존 남부 수안호 중심으로 정체된 교통 상황이 종으로 연결된 경전철 서부선과 신림선 신설로 역세권으로 부각되며 주거지역의 가치가 급등 중이고, 최근 폭등한 아파트 가격과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 감안 시 아직은 저평가된 봉천동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곳이며, 그래서 향후 서울 진입을 희망하는 실거주자와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마지막 남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중공업 공장 지역에서 고급 주택지로 유명해진 성동구의 변신처럼 이제 유명해질 관악구에서 내 집 마련과 부자의 꿈을 이루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